자, 삼성전자가 오늘 마이너스 4%까지 하락을 했다가 전부 다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요. 굉장히 강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고, 자, 고점을 찍은 지 이 거래일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고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시장을 보시면 그냥 이제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마이너스 4.6%에서 보합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시장보다는 훨씬 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시장의 평균이 보합이라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고점을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 자, 보세요. 4월에 우리가 33%, 5월에는 35% 정도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반납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단기간에 거의 60%에서 70% 상승을 했는데 고점 대비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많은 조정이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자, 계산 한번 해보면 지금이 28만 2천 원이고 고점이 29만 9,500원이니까 한 5%에서 6%밖에 하락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할 수가 있을까요? 연봉은 어떨까요? 올해 1년 동안 134%가 올랐는데 조정을 우리가 걱정하는 구간에서도 한 5%에서 6%밖에 하락하지 않는다. 엄청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시장이 조금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이 대략 600개 조금 안 돼요. 그리고 하락 종목이 2000개 정도 되니까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은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시장을 하드 캐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아랫꼬리를 제법 길게 달고 있습니다. 길게 달면서 1% 상승으로 전환이 됐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한 것도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지금 28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조정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주가가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단기간에 70%가 오르면 여기서 고점 대비 한 10에서 15%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말이죠. 근데 시장의 유동성이 정말 사상 최대입니다. 자, 증시 예탁금 133조. 물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엄청난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만 내려와도 그냥 사고 싶어가지고 그냥 엄청난 저점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도 굉장히 짧게 끝난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죠? 강세장의 특징이죠. 자, 강세장에서는 조정이 짧게 짧게 나옵니다. 장중에 조정을 끝날 때도 많고요. 계속 전망치나 모멘텀이나 실적이 모두 다 훌륭한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이제 파업이란 말이에요. 자, 파업도 사실 이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파업으로 인해서 몇 조의 손실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파업을 모두 해지를 하고 성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성과급을 조 단위로 수십 조를 지급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역사적인 신고가 그 중에서 특히 작년과 5월에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았는데요. 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는 이게 단순히 돈만 가지고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사실입니다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이 거의 1,500원에 육박하는 그런 위치에서 외국인들은 기계적으로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환차손 때문에. 자, 그리고 안 그래도 던질 거였는데 4월, 5월 동안 6, 70%가 올랐으니 이게 웬 땡큐야 하고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근데 계속 호실적을 또 성장하는 실적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1분기 때 45조, 2분기 때 뭐 50조, 60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증명만 할 수만 있다면 여전히 지금이 비싼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자, 수급을 먼저 좀 보면요. 코스피에서 5월 7일부터 오늘 날까지 40조 정도 되나요? 41조를 팔았어요. 41조. 그러면 삼성전자도 동일하게 놓고 보게 되면은 5월 7일부터 지금까지 5조를 팔았네요. 5조. 맞죠? 아, 맞잖아요. 앞에 여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억 원이거든요. 천억 조, 맞아요. 41조. 그러면 시장에서는 41조를 팔았고, 삼성전자는 5조를 팔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게 5조 1250억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는 구간에 다와 같고 30만 원 돌파를 앞두고 매물을 계속 맞고 있는데 개인들의 엄청난 유동성으로 인해서 조정을 짧게 짧게 끝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차트는 사실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준을 잡을 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저점, 예를 들면 이런 구간이죠. 26만 2천 원. 오늘도 저점이 26만 2천 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26만 6천 원. 그러니까 26만 원대에서 지지 라인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이 안에서 외국인들의 물량을 모두 소화를 한다면 그때는 이제 매도세가 멈추게 되면서 더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목표 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최근에도 목표 주가가 34만 원이었는데 59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고요. SK하이닉스의 목표가가 234만 원에서 200만 원을 뚫으니까 400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하는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를 탈피하고 구조적으로 우리가 성장주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아예 그냥 업종 자체가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글로벌 히트를 치니까 만년 10만 원짜리가 160만 원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기업이 구조적으로 바뀌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국내 방산 기업일 때는 5만 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몇 년 동안 해외 수출이 시작이 되니까 170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이게 바로 수출, 해외 진출의 힘이고, 물론 삼성전자는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로 글로벌 1등이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경제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성장주,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의 자본 지출이 끝나지 않은 선에서 앞으로 가파른 성장이 계속 전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앞으로 적어도 5년간은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수천 배, 수천 배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 반면 공급 속도는 연평균 30% 증설이에요. 자, 우리가 평택에도 그렇고 또 하이닉스는 청주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고 이런 식으로 증설을 하는데 이 증설에는 속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증설의 속도는 연간 30%인데 수요가 수천 배, 수백 배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도 멀티플이 6배밖에 되지가 않으니 지금 시가총액 얼마죠? 1,500조, 이제 오늘 올랐으니까 1,600조. 그러면 영업이익 대략 내년에 400조까지 글쎄 보수적 300조? 350조 정도? 300조라고 치게 되면 지금이 1,600조니까 결코 고평가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28년도에 내후년에 지금 램값 장난 아닙니다. 지금 컴퓨터 램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있는데 DDR5 32기가 너무 비싸요. 뭐 우리 개인도 그런데 기업들은 오죽할 거예요. 물론 이제 단가 자체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28년도까지 영업이익을 511조를 전망을 했습니다. 511조. 자, 그러면 511조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500조다? 그러면 멀티플이 3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저평가예요. 웬만한 음식료 업종보다 더 낮은 정도의 멀티플을 부여를 받는다는 건데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내년의 가치, 보통 6개월에서 1년은 선행을 하니까 내년에 우리가 300조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5배, 6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쟁 업종 중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굳이 이제 TSMC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TSMC는 100% 파운드리죠. 근데 우리는 파운드리 플러스 메모리잖아요. 그래서 좀 달라요. 저는 메모리 반도체가 혜자가 물론 이제 파운드리가 독보적이긴 하죠. TSMC가. 근데 메모리 반도체도 그에 못지않은 혜자를 갖고 있고 낸드 가격까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용 SSD가 부족해서
엔비디아도 지금 줄 서 있다라는 내용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럼 메모리 반도체 고공행진, 낸드도 고공행진, 여기서 파운드리까지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400조, 500조가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건강한 조정을 거친 이후에 재상승이 나올 거로 예상을 했으나 정말 미친 듯한 유동성과 매수세로 조정이 짧게 끝나고 있다. 여전히 상방을 가리키고 있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늘 하락 종목이 2,000개인데 얄궂게도 지금 시장이 밀리는 이유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난 금요일에 조정폭이 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밀리고 있었는데 역시 대장주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설령 여기서 조금 더 기간 조정이라던가 또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우리가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하면은 다시 못 사요. 30만 원을 뚫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28만 원에 팔았는데 조금 조정이 오면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대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강세장에 대장주를 제대로 잡으셨다면 그냥 진득하니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응 전략이나 또 시장에서 주도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좀 드릴 건데요. 자, 유튜브 영상 여기 밑에 보시면 주잘남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있고요. 실시간 정보방이라고 있습니다. 자, 각각 파란 색깔 링크,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먼저 들어가시면 여기서 시황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이제 대응 전략, 예를 들면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또 삼성전자 아니면 기타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대장주들 있잖아요. 최근에 재생에너지, 현대차,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의 중심주에 대한 관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나오면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모멘텀이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우상향 중에서 건강한 조정이라면 굳이 여기서 팔고 나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해당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보시면요. 실전 매매라는 게 있거든요. 실전 매매. 여기서 이제 시장의 주도주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데,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최근에는 현대제철에 들어갔고요. 매수가는 44,500원. 자, 차트를 좀 보시면 이게 이제 현대제철이거든요. 자, 급등하고 눌렸을 때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올라올 때 10%에서 한 13%? 요 정도 이제 수익을 먹고 나오는 이런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단타가 아닙니다. 스윙이라서 매수해서 빠르면은 2, 3일, 오래 걸리면은 이제 수익이니까 보통 1, 2주 정도 보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미리 중간에 눌림에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자, 4월 2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 27일. 이 날짜는 저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네이버에서 입력할 때 입력되는 거니까. 자, 매수가는 52,000원, 48,000원. 그 5만 원 전후에서 분할 매수를 해라. 자, 필요텍스의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상한가를 먹었는데 자, 상승 나다 조정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그리고 유리기판이 이때 강세였기 때문에 이 구간 눌림 구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상한가를 먹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놓치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재룡전기 같은 것들, 이것도 5만 원에서 들어갔잖아요. 날짜는 4월 16일. 자, 이렇게 놓치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놓치지 않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상승, 조정, 상승. 여기서 들어가서 급등에 분할 매도를 하고 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만 보시면 안 되고, 시장에서 이제 파급력이 있는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들어오셔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텔레그램 정보방이에요. 이거는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파란색 링크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입장 버튼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료예요. 별도로 뭐 전화나 문자 주실 필요 없고요. 입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 왜 시장이 지금 하락을 하는지, 왜 반등이 가능한지, 또 오전에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놓치는 것 없이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라이브 방송도 참여를 하시고 또 시장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입장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 텔레그램 정보방 링크를 누르시고 여기서 입장 버튼 요것만 이제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보유 종목들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장은 여전히 강세장을 가리키고 있고요.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4월, 5월 초까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뭐 10%, 20% 조정을 받는다고 끝났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분명히 시장은 지금 물론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상승이 요만큼인데 이 정도 반납을 한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신을 멘탈을 정확히 꽉 잡으시면은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좋은 결과 유의미한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